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김없이 돌아온 스테이지 대표 이창훈입니다. 지금 제 옆에 보이시는 정말 이뻐요. 아이언맨 같기도 하지만 아이언맨보다는 약간은 좀 무겁습니다. 아이언맨은 진한 빨강색과 진한 골드 컬러, 한 노란빛이 가까운 골드 컬러와 매칭이 되어 있다면 이거 정말 무게감 있는 골드 컬러와 다크레드 컬러를 조합을 해서 순정 옵션 컬러와 가장 최대한 흡사하게 원하셨던 시공 부분이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됐습니다. 요즘 정말 핫하게 유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시공 분포도를 가진 갑자기 급격하게 늘었어요. 이 고광택, 고유광, 고광택 페트 필름. 이 페트 필름이 성황리에 많은 업체들에서 시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광택 필름의 특징이 광이 정말 좋아요. 광택도가 정말 뛰어나고 실질적으로 예전에 썼던 필름보다 두께감도 더 두껍습니다. 보통적으로 이 광빨이라고 하죠. 광빨이 정말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당연히 끌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요즘 거의 그냥 랩핑은 무조건 한 99%가 고광택 페트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차 한 대를 시공하는 평균 시간은 사실 옛날 에이버리 3M이면 그냥 하루면 쌉니다. 2인 1조로 가정을 했었을 때 하루면은 거의 다 시공을 대부분 해요. 늦어야 한 이틀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광택 필름의 시공을 보통 풀 작업을 하는데 3박 4일을 잡습니다. 일단 거의 이틀 만에 싸고 나머지 열 처리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PPF하고 동일하게 열 처리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 고광택 같은 경우에는 이 페트 필름의 고유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수축력이 조금 있습니다. 자체적인 수축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필름의 끝 마감 부분들을 확실하게 수축을 해줘야지만이 AS 하자율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잡는 편이에요. 듀오톤을 하는 이유는 일단 당연히 이뻐서고요. 진짜 이뻐요. 너무 이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옵션으로 넣게 됐었을 때 단점이 일단 가격이 비쌉니다. 일단 옵션 비용이 1차적으로 비쌉니다. 자, 두 번째로 사고가 났었을 때 이게 사실 순정 도장이 가장 좋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순정 도장 상태에 코치 라인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색도 맞추기 힘들 뿐더러 코치 라인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아마 요소로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수리 방식은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이 필름으로 한 방에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다 아시겠지만 랩핑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금액과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컬러로 내 차량을 드레스업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랩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다시 원복을 할 수가 있어요. 듀오톤 시공 방법은 사실 크게 어렵다라기보다는 이 목적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원래 컬러가 블랙 컬러이면 보통 상단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제일 많이 시공되는 컬러가 아마도 실버, GT 실버나 펄이 가미되어 있는 실버 제품으로 제일 많이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상단 부위를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하단 부위를 작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화이트 컬러인데 블랙 앤 화이트를 하고 싶어. 근데 상단을 화이트로 하고 하단을 블랙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하단을 블랙으로 랩핑을 하는 거죠. 또는 블랙 PPF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하가 가능하고 그리고 상하 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장점은 이렇게 상하를 같이 작업했었을 때 나중에 내가 원하는 컬러만 제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골드 컬러를 놔두고 적빛 색상을 제거를 하게 되면 코치 라인만 바꿔주면 블랙 앤 골드가 되는 거고요. 상하 이렇게 시공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하단을 먼저 시공을 하고 상단을 시공을 하거든요. 랩핑은 어쩔 수 없는 게 약간 필름과 필름이 겹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아래가 먼저 되어야 되고 위가 먼저 돼야지만 위에서 걸리적거림이 없거든요. 사실 아래로 쓰면 뭐 당연히 걸리적거리겠지만 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위보다 하단부가 긁힐 염려가 많기 때문에 윗부분을 먼저 하고 하단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 거기 상황에 맞게 유도리 있게 작업을 하셔도 사실 큰 뭐 문제는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주분께서 나중에 골드 컬러를 놔두고 다크레드를 걷어내고 타고 싶다라고 하셔서 골드 컬러를 먼저 하고 다크레드를 얹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만 벗겨내면 얘는 그냥 그대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니즈에 맞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 듀오톤 방법은 뭐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코치라인. 코치라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7시리즈 듀오톤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지만 순정에 대한 그 데이터를 저희가 최대한 수집을 합니다. 빠르게 수집을 해서 카피를 떠요. 그래서 순정과 최대한 그 코치라인의 굵기 그리고 이 간격들을 저희가 체킹을 해서 최대한 순정과 각대합니다. 이 코치라인도 사실 S 같은 경우에는 순정을 보면 가다가 살짝 얇아지면서 살짝 휘어요. 근데 그냥 뜬금없이 쭉 가가지고 동그랗게 딱 끝나게 되면은 사실 인위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좀 보기 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코치라인도 비슷하게 그리고 이 선도 최대한 순정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코치라인의 작업 만족도가 정말 높다라는 거. 이 고광택 필름의 시공 관리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무래도 광이 좋다 보니까 기스나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찌됐든 필름은요 가장 취약한 건 좌회선입니다. 같은 필름과 같은 차량인 상태 그리고 같이 시공했다는 과정하에 어떤 분들은 지하 주차장의 위주 어떤 분들은 야외 주차장의 위주의 유지 관리 스타일이 다르면 당연히 지하 주차장이 오래 가요. 그만큼 자외선을 받는 자외선 노출 빈도에 따라서 이 필름의 그 내구성이 사실 결여가 되고 정해지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세차를 자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자주 못 하시는 분으로 또 갈리고 그리고 세차를 같이 하는데 어느 한 분은 세차만 하시고 그냥 퐁퐁질만 하시고 어떤 분은 케미컬로 관리하시는 분들 전문 케미컬로 관리하셔서 왁스라든지 뭐 발수 코팅제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잘 발라주시는 분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당연히 왁스로 관리해 주신 분들이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고속병이 많으신 분 그리고 고속병이 많지 않으신 분들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뭐 어찌됐든 뭐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희가 평균 보통 한 3년 정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구성보다는 조금 낮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더 오래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더 빨리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필름이 이거 얼마나 가요? 라고 하기에 말씀드릴 때 평균 3년입니다. 더 짧게 쓸 수도 길게 쓸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편이긴 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자동 세차는 사실 예전에 필름들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필이 좀 심했다 보니 이거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컬러를 조금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랩핑을 하시고 PPF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권장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랩핑이라는 거는 언젠가 마음에 안 들면 띄게 되어 있습니다. 소모성이에요. 근데 PPF는 사실 되게 오래 쓰시거든요. 필름이 좋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PPF를 하고 랩핑을 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랩핑만 제거가 잘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시공은 쉽지가 않아요. PPF의 그 코팅층 때문에 뭐가 잘 안 붙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상식적으로는 PPF가 먼저고 랩핑이 먼저이긴 한데 가끔 이 랩핑의 색감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고 이 색감을 보존하고 싶으셔서 PPF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이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샵에서 랩핑을 올리고 PPF를 권장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둘 다 띄고 다른 걸 시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랩핑을 하고 PPF를 하는 경우가 발생 시에는 나중에
무조건 둘 다 떼어야 됩니다. PPF만 뗄 수가 없거든요. 랩핑 위에는 어떠한 점착류들은 정말 잘 붙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PPF는 플라이 코팅층이 두껍기 때문에 이 위에다 점착, 뭐 데칼, 스티커, 랩핑 이런 걸 붙이면 사실 잘 떨어져요. 그래서 좋은 PPF 같은 경우에 초반에 뭐 데칼도 하기가 어려운 게 그 코팅층을 일부러 없애지 않으면 사실 그냥 고압수에서 훅 하고 날아가 버려요. 어느 순간 전화 오셔가지고 사장님 저 데칼 없어졌어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PPF를 혹시나도 같이 해야 한다면은 단연 PPF가 있는 상태에서 랩핑하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사실 단점이라는 건 있어요. 이제 PPF가 시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랩핑을 하게 되면 돌방을 맞게 되면 그 틈에 습기가 들어가거나 고압수를 했었을 때 강한 압력과 차가운 온도 때문에 필름이 훅 하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러한 단점은 있어요. 뭐 PPF 필름이 친수 타입이냐 그리고 발수 타입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발수 타입들이 뭘 붙이면 잘 일어납니다. 친수 타입은 거의 그런 건 없거든요. 참고로 저희 커버 플렉은 발수 타입입니다. 비딩이 듀오턴에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또 저희 스테이지로 연락을 주시면 기술자분이라든지 또 시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공업체에서도 코치라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저희 코치라인을 재단해드리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코치라인은 외부에서 부착하는 방식이고 외부 부착 방식이 굉장히 쉬워요. 그렇게 해놨거든요. 방법은 비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촬영하는 오늘의 금요일. 금요일. 8시를 향해 가고 있고요. 오늘도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희 스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